정말로 AI는 이제 생존 경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구글 CEO인 순다 파차이와 메타 CEO 저커버그 모두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요즘 시장이 참 안 좋습니다. 주가 지수도 계속 빠지고 있고 대표적 심리 지표 중 하나인 공포 탐욕 지수도 극단적 공포 구간에 머물러 있습니다. 이유는 크게 두 가지 정도인 것 같은데요. 오랜 기간 지속된 샷다운으로 물가, 고용 지표가 나오지 않으며 12월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약해진 점, 그리고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다시 강해진 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이 AI 버블론에 다시 불을 지핀 사람은 영화 빅쇼트의 주인공 마이클 버리인데요. 이 마이클 버리는 GPU 수명이 2에서 3년인데 빅테크들이 이 GPU의 감가상각 기간을 6년으로 잡는 회계 부정을 저지르고 있다고 합니다. 예를 들어 5천만 원짜리 GPU 수명을 2년으로 잡으면 매년 2,500만 원의 감가상각 비용을 이익에서 빼야 하지만 6년으로 잡으면 833만 원씩만 빼도 되니 실제 이익보다 부풀려진다는 겁니다. 사실 꼭 이게 아니더라도 AI 버블론은 꾸준히 제기되어 왔습니다. 대표적으로 오픈 AI, 엔비디아, AMD의 순환 거래를 보고 이거 돈이 없는데 너희끼리 만들어내는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나오죠. 순환 거래가 뭐냐면 엔비디아가 오픈 AI에게 최대 100억 달러를 투자하고 오픈 AI는 그 돈으로 칩을 사는 겁니다. 꼭 엔비디아 칩을 사라는 조항은 없지만 그래도 엔비디아 칩을 많이 사겠죠. 그러니까 오픈 AI가 돈이 없으니 엔비디아가 돈을 주고 자기 칩을 파는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고 있는 겁니다. 사실 이 부분은 다른 기술 분야도 비슷하다고 생각합니다. 스타트업은 원래 돈이 많이 없잖아요. 그래서 빅테크나 대기업에서 자신의 큰 고객이 될 만한 잠재적인 기업에 대해 미리 돈을 투자하고 그 기업을 키우는 방식의 비즈니스는 어디에서나 있을 수 있는 그런 구조인 것 같습니다. 또 이 AMD도 마찬가지로 오픈AI와 6GW만큼의 계약을 했는데요. 이번에는 반대로 오픈AI가 AMD의 칩을 사서 써주는 대신 나중에 AMD 지분의 10%를 획득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구조입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AMD가 대가를 주고 자신의 칩을 판 거나 다름없죠. 앞서 말씀드린 대로 개인적으로는 크게 이상하다고 느껴지진 않는데 나중에 어느 한 곳이 돈이 부족해지거나 기업이 부실해지면 이 전체 구조가 모두 무너질 것 같아서 사람들이 걱정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최근에 빅테크들이 자금을 무지막지하게 조달하고 있는데요. 이 돈도 잘 버는 빅테크들이 이렇게 큰 규모로 자금 조달을 하니까 정말 AI에서 그만한 리턴이 나와줘야 되는데 그게 실제로 나와줄지 이런 것들을 의심하는 상황 같습니다. 또 여기 나와 있는 것만 해도 1,560억 달러인데 기존에 투자하고 있던 것도 대비 230조 원에 달하는 금액이 더해지면 그만큼 AI에서 수익성이 나와줘야 될 텐데 정말 나올 수 있을까 이런 우려도 점점 강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심지어 얼마 전에는 오픈 AI의 최고 재무 책임자 CFO가 AI 인프라 구축을 위한 자금 조달에 어쩌면 정부의 보증이 필요할 수도 있다 이런 말에 대해서 또 논란이 있었는데요. 정말로 돈이 없는 거 아니냐 이런 논란에 불씨를 지핀 그런 발언이었습니다. 물론 정부는 안 된다고 했고 이제 샘 알트먼과 이 사라 프라이어라는 분도 그런 의도로 말한 건 아니었다 이런 식으로 말을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AI 버블에 대한 우려사항을 한번 정리해보면 첫째, 투자할 만한 돈이 실제로 있냐? 그걸로 수익이 실제로 나긴 하고 있냐? 또 만약에 이익이 난다 하더라도 이거 지금 GPU 사용 연수를 늘려서 감가상각 비용을 낮추는 거 아니냐? 이런 종류의 우려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국 순환 거래에 참가한 기업 하나가 구멍이 나면 다 같이 쓰러지는 건 아닌지, 닷컴 버블처럼 다 터지는 건 아닌지 이런 우려가 시장에 있는 것 같습니다. 다만 현직에 있는 CEO들은 생각이 좀 다른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업계에 있으니 버블이라고 할 수도 없겠지만 실제 저는 이 사람들의 말에 조금 더 설득력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먼저 엔비디아 CEO 젠슨 황이 CNBC에서 인터뷰한 내용을 보면 얼마 전까지는 흥미롭기만 한 AI 모델만 있었다면 이제는 정말 돈을 지불할 만한 유용한 AI들이 생겨나기 시작했다면서 커서 AI 같은 코딩 AI들도 이야기했는데요. 실제로 저도 요즘 유료 AI를 3개씩 쓰면서 투자 공부에 활용하는데요. 전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실제로 저도 요즘 유료 AI를 3개씩 쓰면서 투자 공부에 활용하는 것 같은데 전혀 돈이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습니다. 저 같은 사람은 AI가 발전할수록 더 많은 돈을 쓸 것 같고 또 아직 AI를 쓰지 않는 분들도 사용하기 시작하면 AI에 대한 수익성 부분은 젠슨 황의 말처럼 점점 개선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또 앞서 오픈AI와의 순환거래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했는데요. 오픈AI가 돈이 없는 건 맞지만 좋은 기업이기 때문에 투자한 거라고 오히려 오픈AI가 우리에게 투자 기회를 준 거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저도 이 부분에 있어서 비슷한 생각인데요. 나중에 주 고객사가 될 수 있고 심지어 탑 AI 기업이 될 만큼 유망하기도 하다면 돈이 없을 때 더 많이 투자해서 키우는 게 서로 윈윈하는 구조가 아닐까 싶습니다. 실제 젠슨 황도 초기에 오픈AI에 더 투자하지 못해서 아쉽다고 말하기도 했고요. 또 다른 CEO들은 아예 과잉 투자라도 상관없다는 마인드인데요. 구글 CEO인 순다 파차이와 메타 CEO 저커버그 모두 오히려 투자를 안 하는 게 위험하다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기자들이나 월가 사람들보다 현직에 있는 이런 CEO들이 현장 분위기를 더 잘 알지 않을까 싶은데요.
정말로 AI는 이제 생존 경쟁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투자를 안 해서 뒤처지는 것보다는 돈을 좀 더 쓰더라도 낭비를 하더라도 뒤처지지 않는 게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빅테크들이 올해 거의 4천억 달러에 가까운 돈을 AI 쪽에 투자하고 있는데요. 물론 큰 돈이지만 돈 아끼려다가 AI 경쟁에서 뒤처지면 기업 생존 자체가 위험해진다는 걸 생각하면 그만한 돈을 쓸 만한 가치가 있는 것 같습니다. 아니, 써야 하는 것 같습니다. 또 미국 부채 문제를 위해서는 오히려 버블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있습니다. 골드만삭스 CEO 데이비드 솔로몬, 블랙락 CEO 레리 핑크 모두 미국의 가장 큰 적은 재정 적자라면서 이 정도 부채를 해결하려면 성장밖에 답이 없다는 말을 하는데요. 이 성장을 이끄는 핵심적인 방법은 AI 기술이나 AI 인프라에 투자하는 것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GDP 대비 부채가 문제라면 GDP 자체를 끌어올리면 된다. 그리고 그 방법은 AI 투자다라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또 이건 제 개인적인 반론인데요. AI는 더 이상 기업에게만 중요한 게 아니라 국가에게도 중요한 기술이기에 버블 유무를 떠나서 투자가 계속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특히 중국이 중국 제조 2025나 14차, 15차 5개년 계획에서 AI를 핵심 기술로 이렇게 다루고 발전시키고 있는데 미국 입장에서 이걸 가만히 두고 볼 리가 없고 그래서 양국의 경쟁이 치열해질수록 AI에 대한 투자는 그만둘 수 없는 그런 부분이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실제로 미국의 거물들이 쓴 책을 보면 AI는 이제 거의 핵무기와 같은 존재감을 가지게 된 것 같은데요. 먼저 미국의 전설적인 국무장관 헨리 키신저는 이제 국력을 측정하는 기준이 컴퓨팅 자본이라고 말을 하고 또 팔란티어의 CEO 알렉스 카프는 AI를 맨해튼 프로젝트, 그러니까 2차 세계대전 핵무기 개발 프로젝트에 직접적으로 비유하며 AI의 중요성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현재 AI 버블에 대한 반박들을 정리해보면 먼저 돈을 지불할 만한, 그러니까 수익성 있는 AI 모델이 서서히 나오고 있는 중이고 또 버블이든 뭐든 기업이든 국가든 경쟁에서 뒤처지지 않기 위해서는 투자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기술이라는 의견이 있었습니다. 또 부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오히려 버블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있었고요. 실제로 저는 낙관적이라 그런지 이쪽 주장에 더 마음이 가는데요. 실제 AI를 써보면 돈을 지불할 수밖에 없고 또 앞으로 기술이 더 발전할 걸 생각하면 기꺼이 더 많은 돈을 지불할 생각도 있습니다. 저 같은 라이트 유저도 그렇게 생각하는데 기업 CEO나 되는 사람들은 이 기술의 위력을 더 잘 알고 있겠죠. 물론 AI가 실제 버블일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게 투자자에게 꼭 나쁜 것만은 아닌 것 같은데요. 닷컴 버블 당시에도 당시 연준 의장이던 앨런 그린스펀이 이건 비이성적인 과열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나서도 나스닥 지수가 4배나 더 상승했습니다. 그러니까 버블이라는 게 투자자에게 있어서 꼭 나쁜 건 아니고 오히려 잘 이용해야 하는 그런 기회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아무리 쳐져도 AI가 현재 버블의 초입 그 이상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요. 그럼 아직 먹을 게 한참 남았다 이런 이야기가 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정리하겠습니다. AI 버블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건 사실입니다. 실제 기업들의 부채 발행 규모나 순환 거래 구조를 보면 약간의 버블기가 있는 것도 맞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설령 버블이라고 해도 계속 투자할 수밖에 없는 정말 중요한 기술이라는 점, 또 부채 문제 해결을 위해 버블이 오히려 유도될 수도 있다는 점, 마지막으로 과거 닷컴 버블 사례를 볼 때 버블의 초입이라면 먹을 게 아직 한참 남았다는 점을 살펴봤습니다. 저는 이 3가지 이유로 아직까지는 큰 걱정 없이 투자를 하고 있습니다. 애초에 조금 낙관적인 성격이기도 하지만 제가 느끼기에는 아직 위험보다는 기회가 많이 남은 시장인 것 같아요. 오히려 버블이 두려워서 이 기회를 놓친다면 그게 좀 더 타격이 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개인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럼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